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술은 바로 그린플럼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를 길들이기 위해 태어난 아주 특별하고 또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에 테라바이트라는 단위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상상 속의 크기였어요. 너무 거대해서 한 회사가 아예 그 이름을 자기들 회사 이름으로 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 앞에서 기존의 기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딜레마가 시작된 겁니다. 그린플럼이 풀어야 했던 숙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쌓고 있었는데 정작 그걸 분석할 능력은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단 하나의 큰 시스템에 의존하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말 그대로 거의 빈형을 지르고 있었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스템은 거북이처럼 느려졌고요. 밤새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은 아침이 되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분석을 하려고 해도 문제였죠. 데이터를 분석용 컴퓨터로 옮기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고 그마저도 메모리가 부족해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맛보기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러니 분석의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자,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병렬 처리라는 아주 기발한 해법입니다. 그린플럼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아주 비싸고 강력한 슈퍼컴퓨터 하나를 만드는 대신에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평범한 서버 여러 대를 묶어서 하나의 팀처럼 일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문제를 잘게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0장이나 되는 명함 더미에서 특정 회사 명함을 찾아야 해요. 혼자 1초에 한 장씩 본다면 20분이 꼬박 걸리겠죠. 그런데 이걸 10명에게 120장씩 나눠주고 자, 동시에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병렬 처리, 즉 MPP의 핵심 원리입니다. 바로 이 기술을 우리가 대규모 병렬 처리, 영어로는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줄여서 MPP라고 부르는 겁니다.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쿼리가 딱 들어오면 모든 컴퓨터가 자기가 맡은 데이터 조각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이 MPP를 구현하는 핵심 구조가 뭐냐면 바로 Shared Nothing Architecture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각 서버, 즉 노드는 자신만의 운영체제, 메모리, 디스크를 가지고 서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마스터 노드라는 지휘자가 쿼리라는 악보를 딱 받아서 연주 계획을 짜면 세거먼트 노드라는 여러 연주자들이 각자 맡은 파트를 동시에 연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소통은 고속 네트워크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똑똑한 구조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진짜 성능은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저장하는지에서 판가름 나거든요. 그린플럼은 정말 똑똑하게도 이 두 가지 저장 방식을 다 지원해요. 먼저 행 기반 저장은 한 사람의 이력서처럼 특정 기록 전체를 읽을 때 빠릅니다. 반면에 열 기반 저장은 분석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데이터에서 나이랑 구매액 열만 쏙 뽑아서 분석하고 싶을 때 불필요한 다른 정보는 전혀 읽지 않으니까 디스크를 훨씬 덜 읽게 되고 속도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또 하나의 핵심 최적화 기술이 바로 파티셔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대한 테이블을 날짜나 지역 같은 기준으로 미리 잘게 나눠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 한 달간의 데이터만 보여줘 라는 쿼리가 들어오면 그린플럼은 10년치 데이터 전체를 다 뒤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해요. 딱 그 한 달에 해당하는 작은 조각, 즉 파티션만 읽어서 처리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쿼리 속도가 정말 극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분석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꾼 데이터베이스 내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옛날에는 분석을 하려면 수테라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분석 서버로 힘들게 복사해 와야 했어요. 엄청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린플럼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분석 알고리즘,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것들을 데이터가 저장된 곳으로 직접 가져가서 실행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파치 매들립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수학, 통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을 통째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똑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매드립을 이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분류 알고리즘으로 어떤 고객이 곧 우리 서비스를 떠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군집화 기술로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을 묶어서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프 분석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 사기거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통계 기법으로 아주 정교한 금융 리스크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데이터를 어디로 옮길 필요도 없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서버가 얽혀있는 복잡하고 강력한 시스템, 이걸 사람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도 참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린플럼 커맨드 센터, 줄여서 GPCC입니다. 복잡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최첨단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죠. 관리자는 이 웹 기반 도구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GPCC 화면을 딱 켜면요, 지금 시스템에 던져진 모든 질문들, 즉 실행 중인 쿼리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길을 막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자원을 혼자 다 쓰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되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과거 기록을 분석해서 미래의 작업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한 MPP 환경을 조종하는 조종석과도 같은 필수 도구인 셈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의 엄청난 양에 허덕이던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여러 컴퓨터가 힘을 합치는 MPP 아키텍처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거쳐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직접 고급 분석까지 실행하는 강력한 플랫폼에 이르렀습니다. 그린플럼은 빅데이터 분석의 판도를 바꾼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흔히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린플럼과 같은 기술은 그 원유를 정제해서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고성능 정제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손에 더 나은 정제 기술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